동영상 수업이 조금씩 적응이 되가나요? NG가 나더라도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전번 시간에 우리 배운 거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전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 압력과 부피 관계였죠. 그래서 자, 여기 개를 준비를 하고 압력을 1기압으로 했을 때 부피가 얼마인지를 측정을 하고 2기압으로 했을 때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게 된 것이죠. 해보니까 50이 됐다. 그래서 압력이 1일 때 부피가 100, 압력이 2기압일 때 부피가 50. 자, 결론 둘을 곱한 값이 100으로 일정하다. 그래서 압력을 P, 부피를 V 이렇게 두었을 때 PV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된다 하는 거. 자, PV는 K. 누가 실험한 거였죠? 보일이 실험했죠. 그래서 보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K 상수가 지니고 있는 의미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상수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 자,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다른 거는 전부 생략, 누구만 본다. 압력과 부피만 본다. 자, 압력과 부피 관계만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자,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 분자 운동론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자, 여기 대기가 눌러주는 압력 누구가 받쳐주게 되는 거죠? 입자들의 운동에 의해서 받쳐주는 거죠. 압력이 2가 되게 되면 누르는 힘이 커졌으니까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때 평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같아지게 될 때 유지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거리가 이렇게 반으로 줄었으니까 충돌하는 숫자가 1기압일 때보다 2배로 늘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두 힘이 같아져서 평행이 유지되게 되고 여기서 머무르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뭘 공부를 해볼 것이냐? 온도와 부피 관계를 공부해 볼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인식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사르리라는 과학자입니다. 사르리라는 과학자가 자, 온도와 부피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냐? 문제 인식이죠. 그러면은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을 건지 일단 값을 설정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실험을 구성하고 실제 실험 장치를 꾸며서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앞에서와 같이 이러한 개를 기체가 들어있는 이러한 개를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서 여기 기체의 부피를 측정을 하게 되겠죠. 자, 기체의 부피가 예를 들어 여기 기체의 부피가 100이었다. 이렇게 100 이렇게 놓고 여기 뭘 변화시켜 주게 되느냐? 온도를 변화시켜 줬을 때 부피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건지 생각을 해본 거죠. 뭐 여러분들도 생각하면 알 수 있겠듯이 자, 여기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자, 여기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입자의 운동이 증가하면 충돌 횟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커지게 되니까 이렇게 평행이 유지될 때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자, 샤를이라는 과학자는 뭘 하게 되겠어요? 값을 설정을 하게 되겠죠. 어떤 관계? 온도와 부피는 금방 봤듯이 온도가 높아지면은 부피가 증가하게 되니까 비례할 것이다. 이렇게 값을 설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설 설정에 맞추어서 뭘 해야 되죠? 이제 변인들, 실험을 하기 위해서 변인들을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자, 누구 관계만 알아보고자 하느냐? 자, 온도와 부피 관계만 알고자 했으니까 나머지들은 전부 통제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온도가 뭐가 되게 되느냐? 자, 뭐가 되게 되겠어요? 조작 변인이 되겠죠. 자, 조작 변인. 이것이 조작 변인. 부피는 뭐가 되게 되겠어요? 종축 변인이 되게 되겠죠. 그럼 통제는 여기 들어있는 입자의 숫자, 몰수, 그리고 여기서 압력,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통제 변인이 되게 되겠죠. 다른 요소들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 부피와 온도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 실험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실험 설계를 하고 실험을 수행을 하는 거죠. 자, 실험 수행을 했을 때 그 실험 수행을 한 결과, 자, 온도가 올라가게 될 때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데, 자, 어떻게 증가했느냐? 이것을 선생님이 샤를이 한 실험하고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자, 여기서 온도가 0도실 때 기체의 부피가 100ml였는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겠죠.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는데 그 증가한 부피가 얼마였느냐? 요 전체 부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부피가 여기 101.8이었다. 1.8. 그럼 실제 여기 이만큼 증가한 부피, 온도 5도씨 올라갔을 때 증가한 부피는 1.8ml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온도를 달리해가면서 뭘 하게 되느냐? 자, 부피를 측정하는 이러한 실험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5도씨, 10도씨, 15도씨, 20도씨 이렇게 변화를 시켜갔을 때 자, 부피가 이와 같이 103.6, 105.4, 107.3 이렇게 부피가 이렇게. 자, 여기 온도가 5도씨 증가시켰을 때는 부피가 이만큼. 자, 10도씨 온도를 증가시키면은 부피가 이만큼. 15도씨 이만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자, 온도를 증가시키면 부피가 증가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온도를 낮추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온도를 낮추어 본 거죠. 자, 온도를 낮추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서 했듯이 입자의 운동이 약해지겠죠.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자, 그래서 운동이 약해지니까 받쳐주는 힘이 작아지게 되고 누르는 힘이 크니까 이렇게 밀려 내려와서 부피가 감소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온도를 낮추었을 때 영하 5도씨 를 해주게 되면은 부피가 얼마가 되게 되느냐? 여기 선생님이 적어놨어요. 실험한 결과,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98.2, 영하 10도씨에서는 96.4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험한 결과, 실제 실험한 것은 이 그래프가 한 이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이렇게 비례하는 직선이 나오게 되니까 쭉 연상을 시킬 수 있겠죠. 쭉 연상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쭉 내려가서 나중에 여기 마주치는 지점이 나오게 되겠죠. 어떤 지점이 나오게 되느냐? 자,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지점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는 없지만 기체의 부피가 0이 될 수 있는 지점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프상으로. 그래서 이때의
온도를 이렇게 비율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때 온도가 얼마냐? 영하 273도시더라. 이런 얘기죠.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래프의 기울기를 통해 가지고 이걸 알아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지점도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온도를 5도씨 높여줬을 때 부피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느냐?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0도씨 때 기체의 부피를 V0라고 한다면 여기는 100이었죠. 100. 0도씨 때 기체의 부피를 100으로 잡은 거죠. 우리는 개를 정한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정감 부피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 정감 부피를 더해주면 된다. 그럼 V0에서 정감 부피, 이 부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부피, 이 전체적인 부피가 얼마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부피 V는 자, 여기서 0도씨 때의 부피에서 정감 부피를 더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러면은 0도씨 때의 부피가 100이고 정감 부피가 얼마나 1.8이었죠. 근데 이것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해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알면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73이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273분의 1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정감 부피는 273분의 온도 변화. 1도씨 변에 있으면 1, 2도씨 변에 있으면 2. 그래서 우리 T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자, T. 그리고 여기 V0. 자, 이 100이 V0였죠. V0.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여기 이 부피 V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V 전체적인 부피 V 0도씨에서 온도를 5도씨 높여줬을 때 5도씨 때의 부피가 되게 되는 거죠. 5도씨 때의 부피. 5도씨 때의 부피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 정감 부피가 되게 되겠고, 온도를 높여준 것이 5도씨니까 여기 5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100 플러스 273분의 5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은 앞에서 계산을 이미 선생님이 해놨었죠. 101.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해보게 되면은 10도씨는 10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20도씨는 20. 자, 이 과정에서 온도를 낮추도 이것이 플러스에서 뭐가 되게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5. 요거는 온도가 영하 5도 이미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이 값이 얼마가 되게 되느냐? 자, 이 값은 98.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하 5도씨일 때의 기체의 부피, 자, 이것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1차적으로 무엇을 알았느냐? 기체의 온도와 기체의 부피는 뭐 하고 있다? 앞에서 세웠던 값을 뭐였죠? 비례죠. 이 둘이 비례관계에 있다. 그래서 온도와 부피는 비례한다. 자, 이러한 최종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의 법칙이 되게 된 거죠. 샤를의 법칙이 성립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것을 좀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일일이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추장스럽죠. 그래서 이것을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켈빈이라는 과학자가 머리를 썼습니다. 어떻게 썼느냐? 자, 부피와 온도가 비례하게 되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 온도를 다시 정하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부피하고 온도하고 정비례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온도 개념만 도입시킨다면은 어떤 온도에서의 기체의 부피를 아주 쉽게 뭐 할 수 있겠어요? 계산을 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온도 전부 약속이죠. 약속인데 온도를 정한 겁니다. 자, 우리 섭씨 온도는 어떻게 해서 정했어요? 자, 이미 여러분도 공부를 좀 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섭씨 온도. 여기 해볼까요? 자, 섭씨 온도. 섭씨 온도는 얼음이 얼때의 온도를 0. 자, 여기 유리관에 액체를 집어넣고 이렇게 묶으면 매긴 거죠. 여기를 0 도시 이렇게 하고, 다음 물이 끓을 때의 온도, 이 끓을 때의 온도를 이렇게 묶으면 매긴 거죠. 100 이렇게 도시 이렇게 해서 100등분을 하게 되는 거죠. 단위는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0도시라고 하자, 100도시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눈금 한 눈금당 1도시가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섭씨 온도계고, 온도는 뭘 알려주는 거라 그랬죠? 온도는 바로 에너지의 양을 알려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음, 물, 수증기 이렇게 했을 때 수증기의 온도가 얼음의 온도보다 높다 하는 것을 갖다가 많다, 높다가 아니라 많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온도도 정하기 나름이에요. 정하기.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게 기준을 누구로 두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던 빅뱅 이론에 의한 거. 자, 선생님의 나이는, 자, 여러분들의 나이 플러스 42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하는 거죠. 어떤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자, 새로운 온도를 만들게 됩니다. 새로운 온도.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지점, 이 온도를 다시 얘기하면은 영하 273도를 0으로 잡은 거죠. 여기를 0으로 잡은 거예요. 여기를 0으로 잡고 새롭게 온도를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걸 0으로 잡으면은 0도씨는 얼마가 되게 되겠어요? 273이 나오겠죠. 273. 그래서 0도씨는 273. 자, 새로운 온도니까 단위도 바꾸어야 되겠죠. 그래서 켈빈이라는 과학자, 켈빈 온도라 그러죠. K로 쓰죠. K. 273K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5도씨는 얼마가 되게 되느냐? 자, 5도씨는 여기 273K에 5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5도씨는 283K. 자, 이 지점은 283K가 되게 되겠죠. 아, 잘못됐네요. 자, 278K가 되게 되겠죠. 278K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새로운 온도를 우리는 절대 온도라고 얘기하죠. 절대 온도 여기서 절대 온도. 자, 절대 온도를 표현을 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T다. T로 표시하게 되는데, 절대 온도는 여기 이렇게 하면 된다. 섭씨 온도하고 관계를 273에다가 섭씨 온도를 더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 이만큼 새로운 온도 개념을 정했으니까, 약속이니까. 그러면은 여기
이 표를 가지고 해봤을 때 5도씨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절대 온도 T는 273 플러스 5 그래서 278K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10도씨는 뭐 대보나 안 해보나 알 수 있겠지만은 283K. 영하 5도는 빼주면 되는 거니까 영하 5도는 절대 온도 T는 273 빼기 5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267K 이와 같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절대 온도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된다. 그럼 왜 절대 온도라는 개념을 도입했을까요? 절대 온도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자, 앞에서 했던 이 부피 5도씨대의 부피를 이렇게 정관량이 얼마, 0도씨대의 부피가 얼마 이렇게 안 해도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새로운 온도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면 말이죠. 그래서 자 여기 부피하고 절대 온도하고 비례하게 되니까 V는 이 기울기죠, 기울기 K, T 이와 같은 식이 성립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온도에서 부피를 알면은 다른 온도에서 부피를 알 수가 있다.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자 우리가 온도 0도씨부터 했잖아요. 자, 0도씨를 절대 온도로 치면은 얼마였죠? 273이었죠. 그래서 부피가 100ml가 K에 273이었다. 자, 이것이 이 개의 조건이죠. 이 개의 조건. 개가 이런 개다 이런 뜻이죠. 자, 이런 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개를 바꾸면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가 있다. 자, 요 개에서 K 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273분의 100 이렇게 되게 되니까 K 값이 나왔어요. 그럼 K 값이 구해졌으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온도가 20도시다. 그럼 부피가 얼마가 될 것이냐? 단번에 계산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부피를 모른다.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273분의 100 알려져 있죠. 20도씨를 절대 온도로 고치면 되죠. 293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20도씨일 때의 기체의 부피 간단하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 20도씨일 때의 기체의 부피를 앞에서 한 것처럼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20도씨 때 기체의 부피를 이렇게 20도씨 때 기체의 부피 이 V20이죠. V20도씨 때 부피 예를 들어 가지고 V20도씨 때 부피가 뭐 105다 그러면 105에서 20도씨에서 온도를 5도씨 올려줬다. 그럼 25도씨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25도씨 때 부피, 정관 부피. 자, 이것은 온도가 0이 아니고 20이었기 때문에 실험을 해가 기울기를 구해보면 이거는 293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실험을. 그래서 293에다가 온도 변화 T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20도씨일 때 부피 해주면은 여기 온도를 20에서 5도씩 올려줬을 때 전체적인 부피 V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 105 플러스 293분의 5 곱하기 105 이렇게 해주면은 25도씨 새로운 개였죠. 새로운 개 온도가 20이고 부피가 105라는 이러한 새로운 개에서 온도가 변했을 때 부피가 얼마가 되게 되는지 요걸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이것도
뭘 알게 되면은 요 절대 온도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은 요 그래프 개념을 알게 되면은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절대 온도 20이면은 293이죠. 293 여기 들어간 거잖아요. 자, 293 105 K는 결국 293으로 여기 나중에 계산해 보면 이 식이 그렇게 되게 되겠죠. 자, K는 293 V 105죠. 105 곱하기 25도씨가 됐으니까 25도씨를 절대온도로 고치면 되죠. 그러니까 298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K 값이 이거니까 이 절대온도 해주면은 이것이 전체적인 뭐가 나오게 되느냐, 25도씨 때의 부피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간단하게 뭘 할 수가 있느냐,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느냐, 기체의 온도와 부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죠. 비례한다. 비례하는데, 자, 그럼 왜 이걸 아느냐, 알아야 되느냐, 이것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온도에서의 기체의 부피를 알면은, 다른 온도에서의 기체의 부피도 알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온도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된다. 그것이 뭐예요? 절대 온도다. 새로운 온도 개념. 어떻게? 약속이죠. 새로운 온도계를 만든 거예요. 이게 온도계 눈금이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지점을 0K라고 정한 거죠. 0K라고 정했고, 이렇게 부피가 변하는 것을 이제 온도로 이렇게 표시해 준 것이 사실은 절대 온도죠. 그래서 자, 0도씨에서의 기체의 부피는 거의 0이죠. 0이었는데 입자의 운동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0도씨 때의 부피는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 자, NG가 잠깐 남는데, 자, 여기 0도씨가 아니고 0K일 때 기체의 부피는 여기, 0도씨 때 부피는 여기, 온도를 높여주면은 이만큼 증가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뭘 보고, 부피를 보고 온도를 알 수가 있다. 부피가 100일 때의 온도가 273K였다면 이제는 이 부피 온도계예요. 부피가 101.8 정도 됐다. 그렇다면은 온도는 얼마일까? 자, 278K가 되게 된다, 이런 뜻이죠. 두 개 연결된 거죠. 는 선생님이 y equal ax 할 때, 자, ax 하게 될 때 여기서 x가 누가 된 거예요? 절대 온도가 된 거고, y는 부피 v가 된 거고, 여기서 k는 통의 조건이 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또 1시간 했습니다.